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만이 아니라 주가와 원화, 가상화폐의 급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릴레이식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전 세계의 위험자산 거품을 삼킬 것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전쟁에다가 중러의 경제 위기까지 최악의 옵션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40년간 5번 이상 찾아온 떼돈벌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쌓아라. 곧 떼돈 번다. 자, 돈의 물결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미국발 3가지 대학제는 이미 터졌죠. JP모건은 연준 3월부터 9회 연속 금리 인상 전망합니다. 지금 아주 경제는 좋지 않고 코로나로 만신창이가 되는데 잘 보세요. 돈을 워낙 찍어내다 보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 즉, 전 세계 주가는 역대급 거품이에요. 특히 미국의 주가가 심각하다는 거, 거품이. 나스닥이 1위입니다, 거품. 그 다음에 자산 거품이 이제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물론 가상화폐가 미래의 금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거 보세요. 가상화폐의 거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 부동산의 거품이 삼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먼저 금리 인상. JP모건 1년간 9차례나 인상. 3월 달에는 0.5 하다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0.25로. 자, 0.00에서 0.25인데 연말 정도면 2% 거의 이렇게 보여요. 이 포지션은 23년 3월 달, 즉 1년 후에는 2.0에서 2.5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아주 빠른데 긴축 정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신흥국 경제, 자, 신흥국 경제, 이 나라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고용,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금리상의 변수가 되겠죠. 자산 거품, 지가 거품 2021년 19% 폭등, 34년 만에 최대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 지금 거품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 무진장한 거품입니다. 지금 지가 거품.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2007년 그 경제위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주가 거품 더 심하죠. 주가는. 자, 우리나라는 주가가 심하지 않은데 특히 나스닥이 심하다는 거예요. 2009년 1500에서 13381. 즉 9배의 거품, 약 10배 정도의 거품으로 13년 만에 10배 뛴 게 있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뛰어봤자 4배 이내잖아요. 거품 분기 08년 집값 50% 폭락. 나스닥 03년에 나스닥은 80% 폭락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많이 떨어져 봤자 50%, 55%. 그 다음에 거품 원인이 그건 뭐냐? 코로나로 무한대의 부양책. 지금 너무 돈을 찍어내 가지고 막 투자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찍어낸 양보다도 엉뚱한데 위험자산이 너무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80%까지 폭락 위험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중의 문제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러시아 국책은행 2곳 제안했고, 그 다음에 나토하고 유엔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강력 제재, 핵 위협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 대만 위기, 지금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대만 침공은 시간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이것이 아니라도 자, 중국의 경제 위기,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데 중국이 문제죠. 중러의 경제 위기, 부동산 기업이 파산돼 있고 성장률이 지금 저하된 상황에서 달러도 부족해요. 결국은 경제 위기. 사회주의는 경제 위기가 어떤 형태로 터질지, 아무튼 이 3가지가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떼돈 벌 기회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세요. 코스피부터. 코스피 이게 최대치예요. 85년부터 쭉 봤더니 여기 그냥 폭등한 적이 많죠. 특히 여기 지금 한 이만큼 내려왔어요. 여기 밑에까지. 이게 바로 언제냐? 원래 2000에서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근데 1400대까지 무너진 게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어요. 자, 1400까지 추락했던 게 3300까지 치고 올라갔네? 세상에. 불과 반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뛰어버렸죠? 이때 돈 벌어야죠. 물론 바닥이 어디고 꼭지가 어딘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몇 가지 판단 사항이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좀 추락을 해서 3,300이었던 게 2,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ETF 인버스. 자, 이것은 하락장에 투자하는 건데 코스픽이 아무 때나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잘못 투자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금액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연습도 필요해요. 이건 돈 벌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 하락장 코스피 2,500 아래에서 혹은 원달러 환율 1270을 돌파하면 이 선에서 인버스 투자하면 돼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먹는 게 인버스잖아요.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떨어지면 인버스에서 곱하기 2짜리가 있어요. 2배나 더 먹는 거.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인버스 이게 이제 1 곱하기짜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게 바로 2배짜리죠.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걸 투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필히 봐야 돼요. 기관이 인버스를 사느냐 안 사느냐. 특히 2 곱하기짜리 이거 정말 기관 많이 사거든요. 하루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쭉 보세요. 기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인버스를 많이 산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외국인도 인버스 볼 필요 있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거래량이 적어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 또는 파느냐 이걸 보시라고요. 됐죠? 꼭 이거 두 개 보고 인버스를 하든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하든 이거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ETF 레버리지 상승장 코스피 대략 1100 회복 시점에서 1 곱하기 2 곱하기 한다. 뭔 말이냐? 지금 만약에 2000 현재 700 언저리에 있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10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900에서 한 1300 이 사이. 대략 1100까지 떨어졌을 때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회복하면 이제 인버스 끝났고 뭐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해야죠. 레버리지도 1 곱하기와 2 곱하기가 있다. 자, 먼저 코덱스 200은 1 곱하기예요. 자, 상품명 코덱스 레버리지. 얘는 2 곱하기를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역시 두 가지를 보세요.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과연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기관 레버리지 매매는 외국인, 먼저 기관은 레버리지 매매를 판단하세요. 레버리지를 사는지 파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자, 셀이냐 바이냐. 코스피를 사느냐 파느냐. ETF는요 반드시 금융위기 때만 해야 돼요. 금융위기는 2000 주가가 코스피가 2000 밑으로 빠졌을 때 소액 투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자, 주가 폭락장에 이거 아주 쉬운 거, 아주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아주 포인트예요. 만약에 주가가 900에서 1300 언저리까지 빠졌다. 다른 거 잡지 마요. 자, 삼성전자로 몰빵하세요. 그럼 제가 장담할게요. 최소 2배, 많게는 3배 반까지 먹어요. 만약 삼성전자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 무너지면 망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망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3만 달러는커녕 10,000달러 넘는 나라도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도미노 연계식이니까. 자, 이제 코스피로 돈 버는 방법 두 번째 달러. 이제 달러가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코스피는 평상시에 주식은 투자해라 마라. 평상시 하면 망합니다. 기관 외국인의 밥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금융위기가 터질 때 아까 그걸 참조해서. 자, 이제 평상시에 달러는 1100에서 1290 사이예요. 보통 자기가 자본금의 보유자금의 30%를 박스권에서 투자하면 돼요. 물론 달러를 많이 사면 되지만 너무 많이 사면 또 이것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자, 교환 수수료 할인을 90% 받고 예금 적금 형태로 하면 됩니다. 전신환 수수료도 확인 후에 투자하고요. 이건 다 은행에서 해줍니다. 자, 준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 돼요. 다만 과도한 투자는 금지. 뭐 크게 손실 보는 것은 아닌데, 자, 평상시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는 고점이나 금융위기 회복 단계에서 투자하면 손실이 많다. 뭔 말이냐면 평상시 그냥 1200, 예를 들어 1150에서 1250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250에서 막 왕창 샀다. 그럼 얘가 1150으로 떨어지면 뭐 12분의 1 정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박스권에서 너무 고점, 지금은 고점이에요. 박스권에서 1200까지 그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약 1500에서 1800까지 갈 거예요. 1달러. 근데 1500, 1800에서 왜 잡습니까? 그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럼 망한다고 했죠, 제가. 자, 달러 예금, ETF 펀드, 달러 RP 이런 걸로 투자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7번이. 자, 금융위기 시에는 1달러당 1150에서 1250 박스권에서 놀았던 게 1500에서 1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 시점 1달러 1200 기준에서는 달러를 사도 된다. 이해가셨죠? 현금 30% 비중으로 해라. 여기 보시면 달러 금융위기 터지니까 이 박스 보세요. 터지니까 이때 2000까지 갔었어요. 외환위기 때입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까지 갔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터지든 다른 나라가 터지든 거의 뭐 1500에서 2000 사이로 고점 찍겠죠. 그러면 버는 거예요. 솔직히 떨어져봤자 1100일 것 같아요. 떨어져봤자 1150 정도까지 보는 거고 더 많이 떨어져봤자 1100. 그래서 1200에 잡으면 박스권에서 뭐 큰 손해는 아닐 것이고 먹으면 왕창 먹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내 금은 꼭지가 7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 8만원 잡고요. 자, 여기 바닥에서 39,000, 2016년에서 따지면 진짜 많이 올라갔죠. 2배 이상 뛰었는데 꼭 여기서부터 따질 수는 없고 한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한 6만 정도? 자, 6만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면 6만과 지금 8만 정도 선에서 지금 7만 4천대니까 약간 고점에 높습니다. 그런데 얘가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요. 떨어져 봤자 내가 보기에는 6만 한 5천? 올라가면 10만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거나.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확 왔는데 나중에 또 치고 갈 가능성도 있다. 평상시 국내 금은 6만에서 7만 8천 사이에서 보유합니다. 보유자금의 30% 이내. 너무나 또 금을 막 몰빵하면 안 돼요. 30% 이내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무한정 양적 완화로 금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화폐 가치도 하락, 위험 자산은 더 하락. 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고점에 가깝잖아요. 75,000, 79,000 가까우니까 조금 저점에 잡자. 현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반복될 것 같아요. 국내 금을 꼭 잡겠다면 72,000원 수준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나 금융위기 후 회복 단계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꼭지 잡게 되면 떨어질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나 아니면 금융위기 터지고 회복하는 단계, 이 꼭지까지 치고 올라간 10만까지 간 금은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ETF 금선물, ETN, 골드바 여러 형태의 투자가 있는데 무난합니다. 현금의 30% 이내. 저도 금 투자 찬성합니다. 다만 여기 잘 보세요. 금융위기 시에 9만에서 10만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7만 4천 정도 하잖아요. 유황이면 7만 2천 정도 국내 금 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달러, 금, 우리나라 돈도 괜찮아요. 원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좋다. 자, 부동산 볼까요? 부동산 예전에 이만큼까지 갔다가 자, 이제 200일 넘어갔네요. 지금 현재 훨씬 더 높죠. 그럼 얘가 떨어진다면 이 바닥까지는 안 가요. 한 이 고점에 약간 낮은 수준 한 이 정도로 추락할 것 같아요. 대략 40에서 50%는 추락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8년째 상승한 다음에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건데 지가 거품 수도권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거의 8년 가까이, 지방은 2020년부터 21년 약 2년 정도를 상승했어요. 상승이 아니라 대폭등했죠. 영끌, 갭투자, 다주택, 비아파트. 자, 이걸 만들지 말라고요. 금지. 자본금, 실거주 투자자들은 대선 이후로 보세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자. 자, 이제는 2022년에서 26년 2에서 5년 하락장을 예상하는데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어디를 먼저 잡냐? 강남, 그 다음에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순으로 매입하세요. 입지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락장, 급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세트로 보시고 급매까지 4가지죠. 4가지 형태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 대출 받으세요. 갭투자도 좋습니다. 실거주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니까. 분양 관련도 좋아요. 적극 활용. 부동산 매입은요, 지금은 분양 위주로 하는 게 좋고 하락장에는 분양 플러스 급매, 대단지 아파트 우선으로 하면서 다가구나 단독은 차선으로, 나홀로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매입하지 마세요. 자, 이제 부동산 증시 달러 금 투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2021년 9월 이후에 급락 중이죠. 대선 이후까지 관망하시라 이거죠. 2에서 5년 하락을 예상해요. 되게 길게. 유망지역은 청약하고 약 떨어질 때는 40% 이상 급매를 잡을 생각하세요. 지속적인 관망을 하면서 분양, 분양권, 미분양, 급매, 갈아타기 이거 꼭 세트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값 하락하면. 그 다음에 증시는 평상시 투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다 잃잖아요. 왜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준금융위기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소액 연습 투자를 해보고, 이상징후는 코스피 2500이 붕괴됐을 때, 준금융위기도 2500이 이제 붕괴될 때인데, 그때는 저걸 한번 판단하는 거야.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기관 외국인들의 아까 얼마나 사는지 이걸 판단하면서. 다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3번이에요. 코스피 금융위기 바닥을 1400 또는 900으로 봐요. 코스피 지수를. 이때 그냥 우량주라고 썼는데 삼성전자만 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3배 봅니다. 자, 그다음에 달러. 평상시 투자는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보통 준금융위기 박수권 투자해도 뭐 크게 손해볼 일은 없네요. 달러 1100에서 1290, 지금 1200 한 40, 50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하면 잡더라도 1200 언저리, 1200 정도 잡아야겠죠.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크게 벌죠. 이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1300에 팔아야겠다 하면서 잡고 이건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지금 1200 정도 투자하면 금융위기 만약 혹시라도 터지면 1500에서 2000 사이로 원화가 간다. 자, 그다음에 금 보실래요? 평상시에는 고점. 지금은 이제 약간 고점에 가깝지, 약간 내려왔을 때 잡아야 돼요. 국내 금 박수권 6만 원에서 7만 8천 원. 자, 위기 징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9만 원에서 10만 원에 매도해버려야죠. 물론 이게 10일까지 갈지 10일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대략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주가 대비 얘가 많이 올라가면 그게 꼭진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여하면 됩니다. 자, 4가지 떼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부동산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2022년 약 2에서 5년 하락이 지금 점점 유력해지고 있어요. 물론 대선이 끝나서 흐름을 좀 더 봐야겠지만 그 이전보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분양 물량 급증, 주요 지표 하락, 거품 분기 심리가 대선 지자체 입주 물량 부족, 해외 집값 상승, 인플레이션, 유동자금 과잉 이것을 압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부동산 하락 요인이 승리를 하고 상승 요인은 패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부동산 거품 분기와 집값 폭락. 지금 어떻게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냐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부담 가중됐고 금리 인상, 채무 적체 이러면서 소비도 감소되죠. 대출이자 쌓이고 적체되고 개인은 파산.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리스크 관리, 대출 규제 강화. 자,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부실 채권이 증가해야 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이번에는 기업대출,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채무적체, 성장이 악화됩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기업이 가요. 그러면 투자 위축, 기업 도산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3가지다. 금융위기. 이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거나 집값이 폭락하거나 꼭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마지막 4단계까지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부동산 퍼펙트 스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치는데 주가 폭락,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집값 거품, 가계부채, 국내의 경제 얼마나 불안합니까? 중국, 러시아 리스크는 엄청나죠. 공급 폭탄, 다주택 매물, 환율도 불안해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날 수 있다. 결국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할 건 3가지네요. 뭐냐? 달러,
원화, 금입니다. 나머지는 하지 마요.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위에는 하지 마요. 이런 거 부동산, 원자재, 채권, 가상화폐, 유가, 주식. 물론 원자재나 유가는 건에 따라 다른데 어렵습니다. 이게 ETN 이런 거 잘못하면 난리 나고, 은행에서 권하는 ELS 즉 뭐 채권 플러스 뭐 펀드형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금 손실 될 수 있어요. 자, 화폐 가치가 지금 최고다. 왜 그러냐? 돈은 많이 찍어냈지만 돈 찍어낸 것보다 지금 다른 것들 거품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가 1등인 거예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인 거고요. 여기 보세요. 자, 2013년에 화폐 가치는 30%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가치 1등이에요. 물가도 올라갔죠.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 웬만한 것들도 많이 뛰긴 했지만 오히려 35%밖에 증가 안 했어요. 가치 2등이에요. 주가는 약 50%까지 뛰었어요. 2014년 대비. 그래서 가치 3등입니다. 주가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미국 주식 조심하세요. 자, 부동산은 2014년 대비 100% 증가했죠. 누구는 200%까지 뛰었고, 가치가 제일 꼴찌가 부동산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부동산이다. 이제 주가 대폭락 때 얼마나 빠졌는지 봤더니, 자 보세요. IMF 때 94년 1138이 280,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4배 버는 거예요. 이때 투자하면, 바닥에서 투자하게 되면. 이해가셨어요? 자, 이번에는 IT 버블 때, 자 대략 1059가 거의 한 400대, 역시 60% 이상 폭락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2007년에 2064 했던 게 900대까지 거의 60% 폭락 가까이 했죠. 여기서 보자고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65%, 700에서 봤을 때는 65%지만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80% 폭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64가 938, 55% 떨어진 것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는 2200대에서 놀았던 게 1457을 찍었으니까 무려 36%. 만약에 이제 3300 찍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금융위기 터지면 1000까지 바라보는데 약 3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바닥일 때 잡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주식 몰라도 삼성전자나 아니면 똘똘한 놈 딱 잡아놓으세요.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사가지고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이익발 금융위 때 실제로 진짜 여기 2000원저리까지 갔잖아요. 900밖에 안 했던 게 2배 이상 먹었죠. 그리고 이건 IMF입니다. IMF.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7년 거의 900밖에 안 했던 게 1580, 약 1600이니까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것도. 얘는 완전한 2배 이상이고 얘는 한 1.8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금융위기 때 잡아도 된다. 자, 시간이 착각 전 세계 아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12시 직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불안한데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의 거품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한양적 완화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품이 터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